근데 지금 확실히 비료가 다 떨어지더라. 비료가 이거 3단계 되잖아. 어. 비료가 나 언니 여기서 물건 3번 샀어. 나도 지금 비료 때문에. 나 지금 2번 왔어. 이게 아니 여기 뭐 주는 뭐 아니 있거든요. 이거 성록이 알죠? 아니, 맞아. 걔가 이거 나보고 하라고 때문에 한 거야. 걔가 하라고 해가지고 자기 포도도 사고 뭐 고구마도 사고 근데 그냥 한 번 들어가고 그냥 신경도 안 써 이제. 나는 지금 어차피 하나는 꼭 밟아야 말겠어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여기서 스테이크랑 사왔어. 두유 사고. 자, 이거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이게 원래 이게 파란색인데 다시 나왔더라고 책이. 개정판. 예, 개정판. 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저희 아내가 고민하더라고요. 2주를 더 해줄까 애들을 막 우와. 고민했다고요. 고민이라도. 그쵸. 그거는 희망의 메시지. 네. 아니 근데 건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8주라 했는데 더하면 애들이 승질 낸다 그러던데. 아니 애들 모르던데요? 몰라요? 아쉬워하던데요? 그래요? 이거 끝나면 이 책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던데요? 그랬구나. 뭐 모르죠, 뭐 어떻게 할지. 제가 잠깐 물어볼까요? 아, 원래 8주여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2주를 더 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해야지 뭐 엄마랑. 발음이 맞을까? 아, 거기 M3 있어. 다운 받아야 돼. 아니 뭐지? 나 그 치약, 애터미 치약 그거 치약 좀 저희 매장 가면 되잖아. 있어 여기 저기야 그 신협 앞에 매장 가면 돼. 아니 제가 한번 아까 얘기한 거 한번 뭐 같이 저랑 선하셨 근데 그때 이제 아니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 절대 아니고요. 차 한번 마시고 싶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그때 뭐 제가 필요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 여기 시내 어차피 시내거든요. 여기 사무실도 날짜만 얘기해 주시면 요일하고 날짜. 맞아 우리 근데 이것 때문에 따로 모이자고 하기는 힘들고 우리 모이는 날에 같이 만나든지. 그래도 되고 아니 시간 되는 사람 따로 차 좋아하시는 시간 난 요즘 프리해. 난 프리해. 저 끝나서 프리해요. 2주는 지나야지. 그지. 요번 주에는 다 있고 내일도 애들 데리고 치과 가고 금요일도 있고. 애들이 의견이 반반이네요. 그래요? 더 하고 싶은 누구더라? 누가 싫대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래요. 누가 그랬어요? 걔 누굴까요? 예. 예준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더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주 끝난 뒤에 이렇게 또 이제 사실 어머니들 공부가 또 좋고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을 만약에 정한다면 가정에서 정한다면 아이들 학교 갔을 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세요? 무슨 요일을 할지? 언니 학원 가는 날 아니면 그치? 학원 가는 날 아니라 학원 언제 월수금 안 되면 화요일 날 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지. 그치. 화요일 날에 시간을 목사님 가능하세요? 네, 저는 뭐 여러분들 시간을 맞추면 되니까. 화요일 날 가능해? 애들 하원하기 전이어야 되잖아. 시간이 좀 땡겨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오전 가능하세요? 저 오전 좋아요. 오전이다. 네. 오전이 좋긴 해요. 처음 다 상관없어. 네네. 어머님들도 뇌가 안 늘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거 되면 화요일 날 오전 몇 시가 좋으세요?
몇 시 오세요? 나는 정말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업을 계속 했을 때 애들이 지금 판스를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데 판스가 끝나면 엄마들 수업을 할 때는 애들이 학교 갔을 때 등원했을 때 가능하잖아. 그래서 화요일날 괜찮은데 화요일날 시간 오전에 어느 때 괜찮아? 오전에? 어. 한 10시면 괜찮지 않을까? 전 아무 데나 괜찮아요. 근데 10시면 갔다 괜찮아? 조금 애매하게 제가 얘가 고속 9시 반이니까. 아니야 9시 반. 아니, 왜냐면 9시 반 나도 내가지고 해야지. 내려오면 9시 반이면. 보통 몇 시간 자, 보통 한 11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를 하시고, 뭐, 제가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고, 예, 그래서, 한번 11시 괜찮으시죠? 네. 여유 있고, 예, 11시가 좋을 것 같아요. 오전 11시. 예, 우선, 5일은 네. 5일날 건강검진을 아니, 뭐, 특수한 상황이면 서로 소통하면 되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네네. 근데 2주면 20이라고 그러니까 12월부터잖아. 12월 그 하루 빠져야지 뭐. 빠지기 싫어. 더 해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요. 애들이 네네. 어떨지 지금 모르니까. 그러면 11시면은 우리 미영 자매는 조금 빠듯하겠네. 저는 안 되죠. 안 되죠. 점심시간이라 식사, 예. 아이고, 그렇구나. 네. 예? 1시여도 안 될 거예요. 2시? 네. 2시 돼요. 2시면 되는데. 완전 돼요. 근데 2시면 되세요? 네. 난 다 상관. 2시, 오히려 그때 하고 2시? 바로 움직이면 아, 그렇겠네. 근데 저는 화요일에 다 몰려 있어서 목요일이 좀 수요일 안 되시잖아요. 목요일이 좋아요. 목요일은 괜찮아요. 저도. 목요일 2시 화요일로 괜찮으세요? 다 그냥 쏠려놨거든요. 이것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화요일만 바쁘고 자, 이제 목요일 그럼 목요일 2시 혹시 안 되시는 분? 1시간 하시나요? 네,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선생님 빠듯하겠구나. 4시에 가야지. 4시에 학원을 가나? 4시에 출발을. 4시에 출발을 하지. 4시 출발. 출발이면 괜찮죠. 그럼 괜찮네. 그죠? 네. 네네. 이제 겨울에는 2시 목요일 2시.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아직 몰라 그거. 저게 판스가 끝나면. 그리고 이주를 연장이 더 될지 안 될지 연장될지 아직 몰라. 확정이 안 됐어. 그건 별개로 그럼 우리는 그 판스 저거 하면 계속 하고, 예. 저게 이 시간에 계속 진행이 되면 2시부터 우리 이 시간에 3시예요, 하게 선생님? 되고 이제 네? 저희 끝나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예. 그때는 아닌 거죠. 예, 방학 때는 뭐 애들 봐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말씀. 네, 12월 달 하고, 그게 궁금했어. 네네, 또, 방학 때 쉬고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 그쵸. 신랑 또 모르니까.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나오고 싶지만. 쉬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쉬는 시간도 좀 방학 동안에 있어야지. 같이 파닉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에 또 방학 프로그램 뭐 그럼 있을 수 있겠죠. 목요일로 하고 네, 목요일 2시로 우선. 모든 스케줄 다 빼버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준 세계사의 인물 징기스칸 얘기 좀 할게요. 네.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여러분은 징기스칸 잘 알죠? 네. 예, 뭐 옛날에 놀이도 있었어요, 그죠? 예, 모르세요? 예. 그냥 노래밖에 몰라. 징기스칸 뭐 이런 식으로. 네, 놀이도 있었어요. 만화. 자, 징기스칸을 오늘 파헤쳐 볼게요. 근데 왜냐면 우리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아 남성 8%의 유전자가 징기스칸의 유전자래요. 아시아의 남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몽골 사람들이 많죠. 네. 예. 몽골 영향이, 그러니까 몽골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몽골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을지로에 있을 때 그 을지로 교회가 몽골 신학교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한테 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거기서 설교를 저한테 해달래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엄청 저를 보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왜 열광한지 아세요? 몽골인인 줄 알고. 몽골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기 몽골 사람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한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유전자 8%가 다 몽골, 이 징기스칸을 필요해. 왜냐면, 이 공식적인 부인이 500명이래. 징기스칸은. 공식적 부인만 500명. 비공식적으로. 예, 비공식적 하면 얼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몽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몽골? 위대한 자라고 써요. 예, 위대한.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몽골을? 몽골이라 안 불렀죠? 몽골하죠, 몽골. 그래서 옛날에 몽골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요 몽골은 위대한 자라고 몽골어에 자기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위대한 자. 근데 요 몽골은 한 나라 사람들이 비하한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 몽고가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두울 몽자에다가 예꽃자. 그래서 흉노족. 그래서 중국 한족들이 몽골한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몽골 사람을 비하한 말이에요. 자,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베트남 뭐라 했어요? 남만 사람인데 베트남. 이거 어리석은 자. 이 베트남이란 뜻이 베트공이란 뜻이 원래는 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인데 이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말을 우리나라를 뭐라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그래서 동이족. 동쪽에 활 잘 쏘는 오랑캐. 예, 활을 워낙 잘 쐈대.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 그래서 이제 원래 몽골이 이제 그 몽고가 아니고 원래 몽골이다 이런 뜻이죠. 자, 칭기스칸은 1162년에 출생합니다. 1162년 출생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독특해. 예수게이. 아버지가 예수게이예요. 예수게이. 이 몽골에는 자식의 이름을 태어난 날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자식 이름을 짓는데요. 사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 왔는데 여기 뭐 면사무소에서 사람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애가 탁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냐면 면사무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있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제 아버지가 오직인 부족인데 이 부족의 추장이었어요. 징기스칸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가 다른 부족의 유부녀였어요, 사실은. 근데 납치해 갖고 와요. 우리 뭐랑 똑같아요? 보쌈. 우리나라에 그 가부 보쌈 해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 이름이 태무친이에요. 이름이 태무친이에요. 태무친의 뜻이 뭐냐? 강철. 왜 태무친이냐면 이 태무친이 태어나는 날 이 칭기스칸 아버지가 다른 부족의 그 타타르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추장을 죽여요. 그 추장 이름이 태무친이야. 그래서 죽이고 사건이잖아. 큰 사건.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태무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강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버지가 이 타타르족의 태무친 부족한테 또 죽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 커서 이제 아들의 부인을 고르고 또 다녀요. 고르다가 거기 타타르족에 독살 당하는데 이 사막에 이 당시에 그 몽골 사막에 그 법도가 있어요. 법도가 손님은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손님은 죽이면 안 되는데 그날 죽이면 안 돼요. 그래갖고 독살을 하는데 그 다음날 24시간 후에 죽는 도구를 이렇게 먹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독살에 이틀 뒤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게이가 이 타타르족 마을 떠나자 오직인 부족이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칭기스칸이 타타르족을 전멸시켜버려요. 아버지를 죽인 이유로. 그리고 9살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부족장이었잖아요. 그럼 부족원들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막에는 의리가 없대. 힘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부족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부족으로 다 가. 그래서 누가 남냐면 지금 이제 어머니와 태무진 그리고 형제 9명만 남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저 태무진을 죽여야 우리가 안전하다 그래갖고 태무진을 죽이려고 이제 잡으러 가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 그래서 여러 춘향전에 보면 이렇게 왜 형태로 칼찬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그 몽골에서 온 문화예요. 예, 그걸 차고 이제 이 상태로 도망을 다녀요. 이렇게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강물 속에 숨어 있다가 걸려요. 그쪽 사람 장수한테. 근데 그 장수가 살려줘.
그 장수가 누구냐면 나중에 그 친하군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중에 자기를 살려준 것 때문에 훗날 이 몽골 대제국의 대장군이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살아나요. 그리고 탈출 후에 사막에서 이제 새를 불리는데 이 몽골 쪽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 태무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곳에 의리를 지키고 의미 없이 사람을 또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고, 그래서 리더십과 신뢰를 얻어서 20살에 2만 명의 부하를 얻어요. 이미 20살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렇게 새를 불려가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새를 불려가는데, 이 몽골 대제국을, 이제 점령하는데, 기동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여러분, 조랑말은 어때요? 다리가 짧죠? 네. 사막에서는요, 절대 큰 말 있잖아. 큰 말은 절대 사막에서 오래 못 뛴대요. 왜냐면 이게 사막이 딱딱하잖아요. 그래갖고 큰 말들은 어떻게, 뛰면 이렇게 이게 진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관절염 생겨서 못 뛴대요. 근데 쪼랑말들은 뭐 어때요? 얘네들이 하루에 150km를 뛴대요. 하루에 150km.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150km 안 묶고 다니죠. 여러분 한번 걸어서 150km 다녀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걸어서 1km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150km를 뛰는데 이 조랑말을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말들은 조금만 인기척이 있으면 막 울잖아요. 그죠? 조금만 인기척이 있으면, 개도 똑같은 것 같아. 조금만 인기척만 있으면은 막 우리 개 강아지가 밖에 고양이들이 돌아다녀도 막 밤 새벽 1시도 짖고, 막. 그래서 좀 그만 짖으라고. 근데 이 조랑말들이요, 사람이랑 같이 잔대요. 그래서 숲 속에서 매복해 있다 같이 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대. 그런데 이 조랑말들이,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말 새끼가 태어나면은, 말 새끼를 열흘간 안 준대요. 굶긴대, 말 새끼를. 일부러. 그러면 조랑말이 모성애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그런데, 그래서 열흘 만에 딱 준대. 그러면 얘네들이 말 새끼에게 빨리 물을 먹여야 되잖아. 예, 젖보다 빨리 물을 먹여야 되니까 사막에서 얘네들이 물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대. 쪼랑말이 사람보다도 물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열흘 만에 딱 주면 얘네들이 바로 물을 찾는데. 새끼 먹이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 물을 찾고, 이런 식으로 좀 악랄하죠, 사람이. 악랄하지만 기가 막히게 쪼랑말 훈련시켜요. 그래서 쪼랑말을 타고 그러니까 사람과 쪼랑말이 하나가 돼갖고 같이 매복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서 쪼랑말 타고 또 뛰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여기서 탄생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쟁을 하는데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계속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기를 다진 거를 안장 밑에다 넣어요. 그럼 막 이제 말을 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예, 그게 바로 육포. 육포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육포.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고기 다진 거 있잖아요. 고기 다진 거를 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고기가 이제 다져진 것이 육포도 있지만 고기 다져진 것이 이제 단단해지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뜯어먹고 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와 싸울 때 러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몽골 스테이크라 그래요. 또 이 러시아에 온 독일 함부르크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거 너무 음식이 괜찮다 가지고 가갖고 함부르크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다 빵을 얹어 먹었어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햄버거. 이 함부르크 음식이다 해서 함부르크 줄여서 햄버거 같은 햄버거.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이렇게 투구를 뒤집어 엎어놓고 고기를 이렇게 끓여서 고기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 그거 있죠. 그거 뭐죠? 왜 샤브샤브. 예. 맞아. 샤브샤브. 그다음에 설렁탕.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설렁탕.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맛있는 음식. 예, 맛있는 음식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이게 원래
전쟁 음식이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몽골의 말 짧은 다리 조랑말 사막에서 큰 말은 오래 못 달린다. 진동으로 짧은 다리로 작은 보폭을 유리했고 천하통일이라는 것은 말을 훈련시켰다. 밤에 울지 못하게 했고 밤에 숲에서 주인과 자게 하고 익힌 식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풀이 없는데 나무 뿌리를 캐서 먹게 하고 물을 찾는 법은 아주 잔인함. 새끼를 낳으면 물을 주지 않고 열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어미에게 주면 어미는 모성을 통해 기어코 물을 찾아낸다. 스스로 생존하게 만든다. 쪼랑말 하루에 150km를 달린다. 식사도 말을 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 육포, 순대. 순대도 똑같아요. 순대. 그러니까 순대가 이게 한자가 아니고 몽골의 순타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순대래요. 대는 뭐냐면 허리띠란 뜻. 그러니까 뭐 허리띠처럼 띠처럼 거기다 고기 넣고 먹는 거. 그래서 몽골 순타이에서 유래하고 고기 창자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은 것. 그다음에 순은 한자가 아니다. 그리고 대는 전대란 뜻이죠. 햄버거는 이제 고기를 다져서 안장에 집어넣어요. 이것이 러시아로 전해지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도 몽골 스테이크라고 하고 몽골이 독일 함부르크 쳐들어가서 전해주고 독일인들이 미국 가서 이것을 먹으니 미국인 이 함부르크의 미국식 발음이 햄버거가 되었다. 또 설렁탕도 선농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풍년을 겨는 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영조 때 몽골의 사전이 있는데 그 영조 때 몽골 사전을 정리하면서 몽골인은 투구에다가 물을 끓여 고기를 넣어 샤브샤브를 먹었고 이 음식이 공탕. 그러니까 몽골이 이걸 공탕이라는 거예요. 공탕. 근데 이게 곰탕이 되고 몽골어 슈르탕 이게 설렁탕이 됐대요. 슈르탕이 설렁탕이 되고 자, 여러분 수라죠. 수라. 네. 수라가 밥이란 뜻이에요. 밥. 몽골어로 밥. 그래서 여러분 수라가 뭐예요? 수라가 임금님의 밥을 수라라 그러죠. 네. 예. 그 수라가 원래는 몽골어로 밥이야. 밥. 예. 그리고 임금의 밥상은 수라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몽골에 점령했던 모든 나라가 순대가 있대요. 그 소세지도 있고 1206년 천할 통일을 했는데 이름을 개명합니다. 테무친에서 징기스칸으로 개명해요. 칸은 왕이고 징기스칸은 위대한.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파란색입니다. 자, 파란색에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말에서 쫓겨났다. 가난을 말하지 마라. 나는 사막에서 들쥐로 연명했다. 나라가 형편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친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나와 대화했던 것은 오직 나의 그림자뿐이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내 이름을 쓸 줄 모른다. 그러나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서 지혜와 현명함을 배웠다. 작은 것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나는 목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근심, 두려움, 절망 다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적이다. 이 적을 물리쳐라. 이것을 물리칠 때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어록이에요. 어록. 그래서 이런 말이죠. 환경을 탓하려고 하는 자 징기스칸을 보라. 예.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라. 왜 이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환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집안 환경이 이랬어. 나는 우리 집이 가난했어. 나는 뭐 못 배웠어. 또 지금도 나는 뭐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거 탓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실패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잘되고 성공한 사람은 주변이 다 잘된 사람이 온대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주변이 다 실패한 사람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징기스칸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준 그런 부분들을 좀 잠깐 봤습니다. 재밌죠? 예, 이런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1페이지로 다시 와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이것도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내일 모레가 수능이잖아요. 네. 네, 수능인데 한번 또 시범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또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주실래요? 제가 목이 많이 말라서. 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하는 목적하에 탄생하여 생산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다.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문단이 이런 얘기하죠. 자, 첫 번째 문단에 영상 잘 돌아가고 있죠? 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인간의 욕구를, 그죠?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대. 자,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래요. 자, 이익은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적으로 걸쳐 지속되는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자, 이익에는 뭐가 있대? 두 번째 문단은 이익에는 자,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있대. 그죠?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있대. 자, 이 두 개로 분류가 돼 있죠?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의 추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과 극대화 상충될 때 단기 이익을 가감히 포기한다. 그래서 뭐 기업은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있으면 뭐 바보가 아니어서 뭐예요? 뭘 추구한다? 장기 이익을 추구한다. 네. 자, 두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자본주의 초기의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자본끼리 자유경쟁 상태에서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경쟁에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에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과 이익에 추구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은 뭐예요? 자본주의 초기에는, 초기 자본주의에는 장기, 단기 이런 게 없었대요. 그냥.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익을 바로 추구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익 추구. 근데 이익 추구를 하면 경쟁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면 더 싸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익이래요? 소비자. 그죠? 누구에게도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비자에게도 이익, 소비자. 그래서, 이런 이익 추구가 경쟁을 불러일으키니까 소비자의 싼 가격으로, 그죠? 공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경쟁이 되게 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또 싼 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적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을 활동을 감시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물론 장기 이익에 극대화해야 된다. 이건 뭐냐,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대요? 전문 경영. 우리가 보통 CEO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대. 근데 전문 경영인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죠. 고용된 사람이니까 사주한테 잘 보여야 돼, 못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단기, 장기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하겠어요? 자기가 보여줘야 되니까. 단기 이익에, 그죠? 이 사람은 단기 이익에 치중하겠죠? 그 단기 이익에 치중하면, 이걸 갖다가 이걸 감시해야 된대, 감시, 그죠? 감시해서 어떤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장기 이익으로 가야 된다. 예. 장기 이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눈에 싹 들어와요? 예.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요. 예. 그럼 이거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자, 오늘날 기업은 경제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떤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적 이해관계, 집단적으로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런 다원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기업이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현대 자본주의는 뭐래요? 현대 자본주의
기업은 어떻게 돼? 그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자, 뭔지 알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자, 기업은 자, 장기 이익을 위해서 다원화된 사회 이익도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잘못했어. 그 잘못한 것을 NGO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분유에 뭐 이상한 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공개 사과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또 그런 것을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떤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도 내놔야 되고 막 그래야 돼. 그죠? 그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도 다 추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 추구가 어디까지 이익이 추구되는 거예요? 다원화된 사회 전체 이익도 추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는 되게 건강한 거죠. 자, 근데 우리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여러분 천민자본주의 얘기했었죠. 네. 자본주의 정신, 천민자본주의. 이거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죠. 자본주의 정신은 뭐예요? 다원화된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제 이거 맞추시는 어머니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품을 쏘겠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다 분석했으니까 한번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 푸신 분들은 저한테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문제가 어딨어? 자, 여기 문제. 이거구나. 한 문제. 우린 겨우 한 문제예요. 애들이 이거 갖고 4문제, 5문제 풀어요. 네. 나 문제를 몰랐지. 틀리면 틀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생각한 건데. 네. 자, 좋아요. 네. 자, 컨닝하지 마시고 자기 주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난 이거 그냥 보자마자 그냥 이거였어. 그래, 좋아요. 5개 다 읽은 순간 내 눈에 이거밖에 안 보이던데.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틀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 생겼어. 그치. 두 번 얘기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왜 고치면 안 되더라. 처음에는 딱 이거였는데 지금 다시 얘기니까 이게 아니었나? 고치면 또 괜찮다. 시험 볼 때. 맞아. 고치면 틀린 사람 있죠.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에서 수학을 제가 공부하는 걸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서 제가 수학 제일 많이 맞았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제일 많이 맞은지 아세요? 안 고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관식이 그때 주관식이 한 7문제인가 9문제 있었는데 주관식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5년 거를 주관식 답을 봤어요. 그랬더니 1, 0, 마이너스 1, 루트 2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때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이 구조 시기였으면 여기 제가요 주관식 찍어서 5문제 맞았어요. 우와.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이놈아. 나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막 그랬는데 찍어도 답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 자, 이제 다 풀으셨어야 돼요. 제가 해석은 제가 다 해줬는데 고민하고 계세요? 자, 얘기하세요. 읽을수록 모르겠는데. 네, 번호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번호. 자, 네. 또 얘기하세요. 자, 더 함정에 빠집니다. 점점 보면 더 함정에 빠져요. 얘기했어? 몇이야? 다 달라. 지금 얘기한 게 다 달라. 몇 번이야 이거? 다 달라. 그래? 다 달라. 자, 미영자매는 저도 그냥 4번 4. 자, 몇 번은? 네. 저는 2개가 그리는 네, 괜찮아요. 빨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난 복? 2,
복권인데. 자, 복권 아니니까 2번. 2번. 자, 몇 번? 4번. 근데 3번도 3번. 자, 3번, 저 3번. 와, 다 틀리네. 자, 보세요. 1번은 없죠, 1번. 네. 2번 두 분? 네. 네. 3번 없고. 저요. 3번 한 분, 삼번이요. 4번 두 분, 5번 없고. 네. 이게요, 함정 파는 문제예요. 예, 애들한테 함정을 파놨어, 이걸.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애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사실 사실적 사고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관찰력이 없으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틀려요. 답이 뭘까요? 답은 2번입니다. 아니, 이게. 자, 누가 2번 했어요? 네,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근데 왜 2번이 함정인지 아세요? 이게 감수하면서 장기 보직 받지만 보장받는 거. 이게 잠깐이었죠. 나중에. 자, 잘 보세요. 기업은 단기적 손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단기 이익을. 그죠? 손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트릭이야. 왜냐면 아까 여기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단기 손해, 장기 손해라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비교해서 손해를 넣을 것 같으면 뭘로 그걸 선택해요? 갈등도 안 하지. 아, 이익이. 그렇죠. 다 이익이다. 둘 다 이익인데 여기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기적 손해를 감수 이렇게 쓰니까 아 손해가 있나 보다라고 애들이 시간도 없지 빨리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쑥 넘어가면 이거는 다 틀려요. 그래서 2번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손해 때문에? 네, 그걸 보셨으면 관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수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관찰력이 뛰어난 건데 근데 이제 와, 똑똑하시다. 이게 기초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아, 이게 이제 사실적 사고가 돼야 안 돼. 추론, 비판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애들한테 이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휘 하나하나 왜 우리나라는 말 하나 때문에 다 틀리죠. 자, 이런 거죠. 너를 사랑해 이거 좋죠. 너만 사랑해 완전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고 틀려지는 거여서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히 민감해요. 어휘 자체가. 그래서 함정을 파기 제가 이제 출제위원회였잖아요. 문제 출제위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오답률을 낼 때 애들한테 요런 거를 바꿔놓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이 밑줄 친 부분에 적군을 누군지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기 문맥을 쭉 보면 이 적군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은 적군하면 어떻게 해? 일본 놈 아니면 북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는 선입견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문제를 왜 들고 왔냐면 어머니들도 한번 함정에 빠져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함정에 안 빠지신 분 두 분이 있네요. 자, 얌체시네요. 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시간을 통일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간 얘기 잠깐 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에서의 점심시간, 대전에서도 강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점심시간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모두가 동일한 시간대를 공유하고 살았을까? 동일한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을까? 19세기 중엽부터 중엽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은 모두 양력을 사용하긴 했어도 각 지방마다 해에 맞추어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시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방마다 시간은 상이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생활에서 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부터 이런 차이와 격차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철도는 하나의 단일한 시계를 가지고 달리는데 그 시계가 도착한 곳의 시계와 철도의 시계가 다르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철도의 운행표를 만드는 것조차 난해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시간적 통일성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진행된다. 철도는 시간적인 정확함에 대한 신앙은 나라의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철도는 합리화된 운행표를 중심으로 정확함을 수행하는 새로운 시간의 관리의 장이었고 여기에서 시계가 달리게 되었다. 이제 역은 모든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마을은 시간의 역마다 달린 시계에 따라서 맞추어지게 된다. 시간의 정확성은 철도 회사의 전략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금도 전통이 된 군복을 철도원이나 영무원을 제복으로 사용한다. 여러분 그래서 철도원을 보면 뭐 군복 같지 않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문화예요. 역은 병영을 모델로 구축되었으며 상명하달 해고, 휴직, 경질, 징벌, 제복 등 이를까지 군대의 엄격함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철도망은 국경을 넘게 되면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각 나라의 표준 시간을 정하고 그 표준 시간의 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기준 시간, 표준 시간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열강 간의 투쟁이 벌어진다. 1875년 영국 철도회사 요청으로 국제 지리학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 시간을 통일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1881년 그리니치와 워싱턴, 베를린이 경합하게 된다. 그리니치 좌우선의 기준 시간으로 채택되기까지 열강들은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20세기 초 무선 전신 실용화되면서 지구 전체가 전파의 속도, 빛의 속도가 같다가 허용되어 오차 안에서 시간을 맞추게 된다. 철도는 규율 바른 시간에 의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민중에게 시간을 엄수할 필요를 가르치는 까닭에 이 점에 있어 철도는 한국 사람에 대한 문명적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공사 알렌의 경부선 개통 축사 중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철도가 들어오면 산업혁명 이후에 철도가 들어오면서 시간의 개념이 생기고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게 하고 그 시간은 이제 우리를 파편화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유 있는 시간에서 어떤 시간으로 쪼개지는 시간으로 짧아지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들 수업 1시간 내에 뭐 이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철도가 이제 시간에 영향을 미쳤고 그럼 여러분 그럼 이제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도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수송이 우리 사회 중심이었을까요? 그죠, 배죠, 배. 지금은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요, 그죠? 지금은 역. 옛날에는 뭘로 형성되었냐면 물로 형성돼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라는 시가 있어요, 목계장터. 여러분 목계 나루터 아세요 어딘지? 여기서 가까워요. 충주가 이제 이렇게 한반도에서 모든 이렇게 임금에게 바칠 진상품 있죠. 그 배가 쫙 모이는 곳이 어디냐? 목계 나루터예요. 거기가 이제 충주하고 충청도랑 이제 경기도 거기 어디냐면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보이더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나루토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도 커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이제 배들이 쫙 모이는데 진상품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쭉 한강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이제 그 생활의 물류의 중심이 됐어요. 지금은 기차죠. 그리고 기차 말고 또 뭐 있죠? 항공. 예, 비행기. 그죠? 공항이 이제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근데도 기차가 대세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요 기차를 보면서, 제 거 아니죠? 한반도가 이게 왜 지정학적인 이점이 한반도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유가 기차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여기가 일본, 이제 뭐 울릉도, 독도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여기가 북한 넘어서 중국 있고, 몽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있고, 이쪽이 어디예요? 중국. 유럽. 아, 그죠? 유럽이죠. 자, 비행기는 어때요? 비행기는 왜?
비행기는 제가 잘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좀 커서 비행기는 비싸요, 되게. 물류를 빠르긴 한데 비싸요.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서 기압차. 예, 이렇게 뭐랄까 뭐 폭발이나 납치당하면 없어지죠. 배도 위험해, 풍랑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기차가 있잖아요. 이게 다 육지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부산항이 물류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물류의 허브. 여러분 허브가 뭔지 알죠? 센터라, 센터. 일본에서 센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배 타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 세계 물류의 허브가 바로 어디라? 아, 여기 부산 아니면 인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차로 다 연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남북이 끊어져 있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예전에 누구죠? 조지 부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물류.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물류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물건을 어디서 만들었으면 이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보내는 가장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보세요. 기차는 레일만 있으면 뭐예요? 계속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계속 보냈다가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 세계 중국, 몽골, 러시아, 뭐 저기 동남아시아 전부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허브가 되는 거야. 허브가. 전 세계 허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부산이나 인천으로 다 몰려들면서 온 이 물류의 허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서울이 아니라 정말 수도 서울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통일 한국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통일 한국 통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를 창출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통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중국과 몽골과 이런 나라들과 전부 다 이게 좋은 관계만 맺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배 아픈 거야. 누가 배 아플까요? 여러분 한반도가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일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이제 속된 말로 막강해지거든요. 일본은 사실은 해먹을 거 다 해먹었어요. 힘들어. 자기네 왜냐면 섬나라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서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이 두 나라가 분리되어야 자기들이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자기들이 이 미국하고도 영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미국이 그러면 누구하고 손잡겠어요? 일본? 의미가 없어요. 왜? 한반도 여기랑 손잡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뭐랄까 막다른 골목이 있기 때문에 이 기차라고 하는 이 그 어떤 기계 또 운송 수단이 상당한 우리에게 이제 이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이제 주는 그 이점은 이제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물류가 모이면 그 정도 전 세계 정보가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디까지 유럽에서 쭉 다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이제 미국이 있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6페이지 볼까요? 자, 세상은 기관차와 기적소리와 함께 전에 없던 매혹적인 질주를 시작한다. 세상의 모습은 점점 빨라지는 기관차 속도만큼이나 급속도로 변해간다. 말처럼 지치지도 않고 날아가는 새보다 빠른 증기기관차. 철도는 철도의 탄생 공간을 압축시켜 시간의 벽을 허물었다. 그죠?
빠르게 움직일수록 공간이 축소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열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 간의 거리는 점점 짧아진다. 열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공간이 축소되는 거야.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옛날에는 왜 지금은 KTX 타고 서울에서 아침 먹고 점심 부산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얘들아, 다음 주도 수업하니? 네, 2주 더 한대요. 2주. 아, 그래? 아우, 안 됐다. 우리 오늘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그래. 고마워. 네. 자, 2주 더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여유있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철도와 여행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적어갖고 오세요. 저희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계속해요. 이번 주 뭐 있어요? 이번 주 행사 있나요? 다음 하는구나. 제가 배워보셨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번 주라고 생각, 나 이건 이게 제대로 못 되는 사람. 난 이제 여유가 돼. 주고 읽어.